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에게 구구절절 얘기하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런 일 없으시라고 김구 변호사의 구구절절 여러분들을 미연에 방지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구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이제 지금까지 우리 그 변호사님이 쭉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코인 사기의 사례별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개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은 이제 또 어떤 코인에 대한 사기입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코인 사기의 마지막 완결판. 날입니다. 예. 완결판. 예, 이제 오늘은 좀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코인을 소소하게 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시키거나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제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제가 보기에는 네.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마이닝 채굴 코인 사기죠. 아, 예. 마이닝. 예. 마이닝이라면은 뭐 캔다, 광산을 예. 채굴한다. 예.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이제 코인을 캐겠다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스케일이 다르다. 우리는 아예 캔다. 예, 야, 이겁니다. 이게 점점 크게 나가는데요. 예, 크게 나가는 거죠. 네. 야, 이거 아주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제 크게 나가는지. 예. 자, 마이닝 사기, 채굴 코인 사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특징이 있겠죠. 이게 스케일이 큰 만큼 예. 사기의 규모도 좀 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광산에서 네. 석탄을 캐거나 네. 광물을 캘 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캔 코인을 캐서 광물을 캐서 이제 어떻게 광물의 뭐 가치가 어떠냐 이런 걸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오늘은 그 광물을 캐는 굴삭기, 예, 굴삭기를 이제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야, 이제 사기의 끝은 어디인가요? 뭐 그 노래 제목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예. 한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우리는 이제 어차피 비트코인은 너도 캘 수 있고 나도 캘 수 있고 이더리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캐려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채굴기라고 합니다. 그걸 네. 실물로 따지면 우리 이제 굴삭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요. 예를 들자면 네. 이제 채굴기는 이제 컴퓨터입니다. 코인의 채굴기는. 네. 근데 보통 뭐 집안에 있는 PC로 캘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가는 그 고사양의 CPU도 아니면 GPU라고 합니다. 네. GPU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컴퓨터의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예. 네, 스케일이 커지네요. 예.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대단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력 소비량으로 따지면 이 코인의 가끔씩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전력 사용 전기료를 부담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그 정도로 예전에. 이제 전기료가 무지하게 드는 것이 이제 코인 채굴입니다. 네. 그런 걸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하자. 채굴기를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 채굴기 한 대당 뭐 500만 원, 네. 뭐 450짜리도 있고 꼭 세 대를 꼭 사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한 대가 아니고 꼭 세 대를 세트로 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400만 원씩 하거든요. 채굴기 하나에. 네. 432 이제 1,200만 원을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뭐 해수값이 올라가네 어쩌네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다 이제 사기고요. 근데 요즘은 좀 간이 좀 배밖에 나오신 분이 많아가지고 자기들 채굴기는 다르다. 네. 우린 한 대당 7천만 원짜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규모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네요. 네, 규모가 달라지죠. 7천만 원. 그리고 어디 뭐 구미나 어디 이런 데 가면은 실제 채굴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거죠. 네. 궁금해하신 분들은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실제로 뭐 어마어마한 컴퓨터 장비가 막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왔으니까요. 네. 근데 그게 그 컴퓨터가 그 사기꾼 거라는 보장이 없지요. 그렇죠. 예.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한 편일까요? 아니면 그냥 잠깐 보여주는데 뭣도 모르고 보여준 걸까요? 제 예상으로는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러 사기꾼들이 돌려가면서 이렇게 전시하는 거죠. 사기 집단들끼리.
실제 그렇게 가서 보고 나면은 뭐 의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없죠. 네. 예,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부수적인 거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네네.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을 한다면 거의 사귈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 네. 유의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의심의 이제 눈초리로 보기 시작해라 예.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조금 정리하자면 네. 우리는 아예 채굴기를 산다. 네. 채굴기. 예, 광산으로 따지면 그걸 사는 거죠. 네. 탄광을. 저기 탄광 광산으로 진짜 광산으로 따지면 굴삭기, 네, 네. 그다음에 크라샤 뭐 이런 걸 산다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채굴기를 산다. 한 대당 뭐 7천만 원 고사양이다. 그러면서 패키지를 사라고 그럽니다. 패키지. 네. 이게 패키지가 7천만 원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시면 37에 22억 1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누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어떤 식으로든 돈을 빨아들입니다. 이분들은 네.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그 사탕발림 같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혹시 주변에서 이제 코인이나 이런 거에서 채굴기 이런 데에 권유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분들이 우리는 자체 코인을 캔다. 자체 코인을 캐고 그 자체 코인을 우리 거래소에서 상장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의 생태계를 만들 거다. 네. 이 생태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체 거래소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번에 자체 네, 네, 코인 네. 거래소를 만들 것이다. 이것도 사기고요, 거의. 네. 뭐 자기들 코인을 캘 수는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코인을 캘 수는 있어요. 네. 캐는 거는 자유고. 캐는 건 자유니까요. 그러나 그걸 자체 거래소를 만들겠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나라에 27개밖에 없다고 했고 네. 대부분 사기꾼들이 자기가 자체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네. 또 하나 넘어가서 네. 그걸 이제 뛰어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기들의 생태계를 만들겠다. 아, 생태계. 예, 자기들이 캐는 코인이 X코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X코인이라고 이제 그냥 이름 붙일게요. 네, 네. 우리 X코인을 캐고 X코인이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 생태계를 만드는데 한 3년 걸린다. 3년. 그럼 3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채굴기 살았잖냐? 그렇죠. 이 채굴기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걸 캐자. 그리고 3년 동안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3년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면 네. 그때 가서는 이건 이제 끝나는 거다 게임이. 우리는 이건 몇 배, 뭐 몇만 배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뭐 우리는 재벌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우리의 채굴기는 이더리움도 캐고 이제 비트코인 얘기는 요즘 잘 안 합니다. 네, 네. 이더리움도 캐고 뭐 이상한 모네로도 캐고 네. 뭐 모네로 이상한 건 아니에요. 네, 네. 이더리움도 캐고 모네로도 캐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치아도 그러면서 캐고. 그러면서 우리의 엑스코인도 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채굴기는 너무 대단해서 여러 가지 체인을 병렬적으로 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거 갖고도 돈을 벌지만 남의 거로도 돈을 벌기 때문에 남의 걸로 수익이 우리는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3년 정도에 우리가 생태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 이더리움 캔 거 있고 모네로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걸로 한 달에 10% 수익이 나니까 어째야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10% 수익이 나니까 3년 동안 그걸로 해서 재미 보고 네. 그 이후에는 그때 같이 캤던 우리 엑스코인이 남아 있지 않냐. 그렇죠. 이 엑스코인이 그때 우리가 생태계가 마련된다 그때까지는. 그러면 그 엑스코인은 비트코인에 버금갈 것이다. 이제 이런 환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정리를 하면 이거네요. 뭐 이더리움, 모네로, 치아 이런 코인들도 우리 채굴기는 캐고 예. 거기에 수익은 많지 않지만 한 10% 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엑스코인도 계속 캐내고 있지만 결국 지금의 이 코인 시장이 우리의 생태계로 전부 옮겨오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익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 수익이 월 5%에서 10% 얘기합니다. 네. 이더리움 얘기할 때.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수익이 월 10%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럼 1년이면 120% 아닙니까? 네. 대단. 예. 그러니까 적은 수익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데 3년 동안 캐왔던 엑스코인이 캐지면 엑스코인의 생태계, 자체 생태계를 만들면 그 가치는 뭐 완전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다가 뭐 AI 이런 것도 갖다 막 붙이고 그러지 않나요? 요즘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자기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예. 우리 이제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람이 거래를 하면 수익률이 적을 수 있다. 우리 자체 거래소에서 뭐 비트코인도 거래하고 이더리움도 거래하고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람이 거래를 하면 수익을 못 내니 우리는 AI 로봇이 거래를 하게 돼 있다. 네.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 관심 있던 분들은 네. 그리고 또 뭔가 아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빠져들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인 하면 이게 고수익이 된다는 것을 뭐 들어가지고 네. 거기에 눈이 멀어서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뭐 대단한 그 전문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까 NFT 뭐 이런 것도 전문적인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 내가 아는지 솔직히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으시고 몇 번 듣다 보면 자기도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빠져들게 됩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자기가 안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전자지갑 가정주부께서 마이닝 이런 게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 입에서 회식값이 어떻고 전자지갑이 어떻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회식값이 뭐야 이렇게 하다가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입 닫고 있다가 네.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 이제 서너 번, 10번 이렇게 들면은 어느 순간 나는 아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전자지갑에 대해서도 안다고 착각하고 네. USDT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럽니다. 우리 저 변호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예요. 예. 그거를 용기 있게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사기에 더 늪에 빠져드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물어볼 수 없어요, 진짜. 사람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네. 예. 그걸 이용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네. 그다음에 누가 질문하면 저 바보 아니야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닝 이 채굴 사기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생태계 구축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를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 그 예를 들으려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엑스코인을 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엑스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엑스코인을 아무리 캐봐야 그 엑스코인을 쓸 데가 없으면 엑스코인의 가치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비트코인도 엄밀히 말하면 비트코인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피자 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엑스코인을 캤어요. 이 엑스코인을 쓸 데가 없으면 엑스코인의 가치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생태계라는 얘기를 이 사람들은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갖고 엑스코인을 못해요. 엑스코인을 가지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엑스코인의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사람들. 그 생태계라는 말에 또 현혹되면 안 되겠군요. 근데 그 생태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엑스코인 가지고 OTT 플랫폼도 할 수 있고 네. 자기들이 넷플릭스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쇼핑 플랫폼을 만들고 그 네. 쇼핑 플랫폼에서는 엑스코인을 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NS의 플랫폼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자기들이 페이스북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거기에 대해서 돈의 흐름은 즉 가치의 흐름은 우리 엑스코인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그렇듯하게 들리는 거죠. 네. 이제 환상을 품은 사람한테 어떤 소리가 거짓말로 들리겠습니까? 네. 하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올릴게요. 어떤 사기꾼이 네. 동네에 이제 치킨집 뭐 그럴싸하게 하나만 네. 대충 오픈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투자자들한테 밑도 끝도 없이 자기들 치킨은 아주 잘 팔릴 것이다. 뭘 믿고?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네, 잘 팔릴 것이다. 네. KFC 정도는 이제 우습다. 네. 전 세계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KFC 정도는 우습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즉 우리들만의 닭을 사육할 수 있는 우리만 사용하는 우리의 닭을 공급하는 그런 농장을 운영할 것이고 우리는 네. 이 공급 그다음에 닭을 요리하는 거, 그 점포 개설에 대한 금융 지원, 독자적 배달 방식을 만들고
우리들만의 이 가치 순환은 엑스코인으로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 말을 만약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들었다고 쳐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죠.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뭐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치킨집 대충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네. KFC에 농장 짓고 무슨 이거 판매 점포 세계인데 금융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네, 코인으로 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신 제정신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근데 이 치킨을 코인으로 대체해서 말을 하면 그렇죠.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네. 아, 쉽게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하게 되죠. 네. 물론 7천만 원짜리 그러지만 뭐 나누어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더리움을 캔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더리움이 들어옵니다. 아, 또 실제로 이것도 들어옵니까? 오늘 제가 만약 채굴기를 샀어요. 400만 원짜리를. 그러면 이더리움이 가입비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이더리움을 캐는구나. 이더리움을 캐니까 내가 오늘 가입했는데 가입 축하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더리움이 얼마 들어온단 말입니다. 네. 아 그럼 이더리움이 진짜 캐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겠죠. 그러나 그 이더리움은요 이 사람들이 사서 주는 거예요. 일단 가짜는 아니네요. 가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위 미끼를 미리 현물로 그렇죠. 진짜로 던지는군요. 제가 가입한 400만 원으로 네. 이더리움 사서 그 중에 50분의 1 저한테 주면서 생색 내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합니다. 참 믿을 수밖에 없네요. 이것도 무슨 뭐 미연에 방지하거나 우리가 뭐 예. 안 당할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은 방법을 좀 있죠. 가르쳐 주셔야지. 일단은 이 사람들이 그 채굴기를 판매를 할 때 방식이 다단계 방식을 취합니다. 네. 네. 지금 뭐냐면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 공개석상에서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단계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지인을 통해서 지인을 끌어오는 방법을 이 사람들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기와 방판법 위반, 그다음 유사수신이 같이 간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네. 왜 방판법 위반으로 가냐면 다단계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면은 이제 방판법 위반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실물이 없지 않습니까? 네. 방판법 위반인데 그래서 이 마이닝 사기도 일종의 코인 사기 중에 이제 가장 상부에 있지만 가장 안 좋은 것이 지인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탄이 납니다. 네. 그다음에 재산상 손실이 뭐 1,000만 원, 2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억대를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네. 네. 왼수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탄광을 만드니까. 엄청난 광사를 캐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조심할 게 물품 다단계는 그래도 물품만 사서 뭐 쓰든지 안 쓰든지 하면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채굴기, 눈에 보이지 않는 코인을 사면서 물품 다단계의 단가의 100배를 호가하는 넘어서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주변에서 이제 다단계식으로 접근하면서 코인이나 네. 마이닝이나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좋게 안 한다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시는 얘기들의 결론은 결국 모르면 하지 마라.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예. 물어보지도 마시고요. 네, 네. 코인, 마이닝 이런 말이 나오면 정말 만에 하나 그 코인이 비트코인처럼 돼가지고 뭐 이렇게 활활 날아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네.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설령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오를 때 그때 사시면 됩니다. 정식 거래소에서. 네. 근데 어디서 보지도 못한 거 지금 캐지도 못하는데 그걸 왜 삽니까 지금? 네, 네. 내 채굴기가 어디 있어요? 가서 받겠죠. 그게 내 채굴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부동산에서 남의 집 이렇게 보여주고 이 집이 이번에 이렇게 싸게 나온 집이에요. 네, 이거를 우리 사시자고요. 그 집이 정말 팔을 집인지 아닌지 뭐 모를 수도 그 있잖아요. 등기부 띄워보면 바로 알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 이 코인하고 마이닝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내 재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내 건지 지금 제대로 캐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거냐고요. 그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니까. 하루만 생각하셔 아니 하루 5분만 생각하셔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네. 제발 제 이 드리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자주 이제 8번에 거쳐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노후자금을 간수하시라는 겁니다. 간수하시고 여생에 그 돈이 있어야 사랑구실도 하시고 또 어디 가서 또 밥도 한 자리 사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 거액을 털려 가지고 노후에 얼마나 그 알겠습니다. 힘들게 사실 건지 안 그러지 네. 마시라.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네. 모르는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코인이나 마이닝이나 이런 것은 나랑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네네.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꾼들이 하는 겁니다. 네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도요. 네. 일반 사람들도 하지만 네. 엄밀히 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꾼들이 버는 거죠.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네. 주식보다 100배 정도의 리스크가 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중장년들을 위해서 네. 좋은 얘기 많이 예, 해주시기 다른 바라겠습니다.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